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까불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함부로 까불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동훈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한동훈 사자는 특히 민주당 떨거지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만 잘해서 오늘날 같은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날카로운 회초리를 갖다 들이댄다. 회초리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함부로 법무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힘은 무엇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 법무부 하면은 딱딱하고 원칙적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성장 발달이 좋아서 예전에는 14세였지만 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서 어린 나이에라도 요즘은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나이를 내렸습니다. 아마 13세로 내렸죠. 그리고 스토킹 범죄, 특히 여자들에게 정말 위험하고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서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법무부가 환골탈태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각 부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처가 법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딱딱하다, 법리만 따진다 하는 그러한 관념을 보기 좋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생활 밀착형 법, 하드웨어적이고 큰 법률보다는 벌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법률보다는 생활 밀착형 법 제도를 착착 시행해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본인이 권위주의를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내부에서 장관님하고 부르지 님을 빼기로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모든 본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법무부 장관의 얼마나 보수적이고 딱딱합니까? 상관 모시는 것을 무슨 저거 모시듯이 임금 모시듯이 하는 각 부처마다 그런 제도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법 제도 개선에 나섬으로써 범죄자를 소탕하고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 맞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개혁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성범죄자, 마약, 조폭, 지금 마약 사범을 얼마나 많이 잡아들이고 있습니까? 강남에서 마약 음료가 백주 대낮에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황, 또 여성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약자와 성범죄자, 마약을 척결해야 된다. 이것에 나섬으로써 상당한 지금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지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종합대책을 의논하고 당정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죠. 이 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들을 보호하는 서민 정책을 적극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관철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민 정책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민 정책에 이민청을 지금 신설됐나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청을 새로 신설해서 이민 정책을 새로 손보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무부는 권력 싸움만 하는 그 중심 세력에 있었던 것이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하나씩 손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수사만 잘하는 검사라면 수사만 잘하는 유능한 검사들은 많습니다. 본인의 실적, 본인의 능력만 보여주려고 하는 장관이었다면 오늘날 한동훈 장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도 잘하지만 정무감각, 정부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감각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또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분이 있으면은 이 본인 직권으로, 법무부 직권으로 재심을, 자기가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판결이 억울하니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 그러는 것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도 그게 재심 과정인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또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지원할 경우 그 지연 이자는 또 면제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날선 설전을 벌이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한동훈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 놓는 결정적인 동기이긴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과 한 장관이 날선 설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이만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니네 헛소리 좀 하지 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이미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과 실천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헛소리를 해? 까불지 마. 이 금배지들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전을 벌일 수 있고 꼿꼿하게 국회의원을 거꾸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거꾸러뜨릴 수 있는, 망신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은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법무부에서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들 교정시설을 보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손썼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청송교도소를 갔습니다. 장관이 되고. 이와 같이 교정교도관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범죄자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를 살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발표를 할 때도
누구를 뭐 대변인을 내세워서 찍찍하는 게 아니라,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책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게 국민에게 가장 전달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발표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하고요. 구급 공무원 연수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 구급이 공무원 중에서 제일 낮은 급수이기 때문에 구급 공무원 연수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거, 이런 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 국민이나 아랫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몸을 낮추면서 힘을 가지고 온갖, 뭐라 그럴까요? 제가 입에서 험한 말, 온갖 행패를 부리는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들과 맞짱을 서는 모습, 이것이 국민들에겐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상식, 법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잣대질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잘 펼치는 것이냐, 법을 잘 진행하는 것이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치를 가진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 장관이 있지 않나. 수사를 할 때도 본인이 범죄만 보고 수사를 하지 이게 누구의 범죄냐는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도 술도 마시지 않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연락도 받지 않고 이만큼 꼿꼿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에, 즉 이것이 민생을 살피는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동훈 장관, 한동훈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